10월 7일은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플레르, 나는 예전에 너를 미워했어 라고 했죠.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화면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던 이 남자가 오늘은 자신의 아기, 어머니, 그리고 형제의 이름이 새겨진 문신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름들은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 컨퍼런스에서 정말 흥미로운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와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가말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소셜미디어에서 콥트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옹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미워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플레르, 예전에 너를 미워했어 라고 말해서 제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피어스 버건 방송에서 정말 끊임없었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10월 7일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과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것은 정말로 인류 문명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클, 당신은 내가 그런 주장을 해서 나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스라엘 옹호자를 미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리고 그 변화가 오래 걸리진 않았죠? 아니면 그랬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세상에.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정말 형편없는 반유대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말하지만 그때는 아니야, 나는 반시온주의자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정말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럼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가족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저는 매사추세츠에서 콥트 기독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카이로, 어머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콥트 기독교인은 이집트, 즉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토착 기독교인들이죠. 그 땅의 토착 기독교인들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끔찍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아시다시피 고향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입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아랍 이스라엘 분쟁은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뒤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 미국에서 많은 아랍인과 무슬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소속감을 느꼈어요. 같은 언어, 비슷한 이민자 이야기 덕분에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소속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바로 눈에 띈 건 극단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남자가 저한테 자살 폭탄 테러를 정당화하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질문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정치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시샤바 밖에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원하잖아 라고 하자 그는 아니야, 한 국가만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테러나 민간인 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간인은 없어, 모두 곧 IDF에 복무하게 되거나 복무 중이거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달 아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옹골한 답변을 들을 거라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자살 폭탄 테러는 분명 잘못된 거죠?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보며 하비비, 이게 전부야 라고 말했어요. 와, 이게 전부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건 저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건 극소수만이 느끼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 했지만 저는 제 자신과 타협했어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극단주의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극단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제 생각도 매달, 매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두 국가 해법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보통의 생각이었죠. 그게 보통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기준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기준이었죠. 그들이 그걸 원하고 우리도 그걸 원한다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 굶주린 대의예요. 다르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람들이 최악의 일을 정당화하는 걸 들었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너무 명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실제 책임자들에게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이스라엘로 비난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도 그건 이스라엘의 잘못이 되는 거죠.
만약 해외 어딘가에서 이슬람 테러가 발생하면 실제로는 모사드가 한 일이고 그건 자작극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악을 이스라엘과 결국 유대인 탓으로 돌리는 아주 탈리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결론부터 내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거꾸로 논리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불이라고 배우니까요. 이런 시위에서 그들이 쓰는 수사에 주목해 본 적이 있나요? 평화라는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아니요. 절대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말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들리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주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10월 7일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봤어요. 이것은 그들끼리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대화입니다. 10월 7일은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다고 말해왔던 모든 것의 실현이었어요. 그들은 축하했나요, 마이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기뻤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우리가 드디어 그들에게 복수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였죠? 언제요? 심지어 아기들이 납치되는 걸 봐도 기뻐하신 거예요. 여성들이 성폭행 당한 걸 봐도 기뻐하신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납치당하고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건 대량 학살 정도니까요. 이스라엘 남녀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말했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에 복무할 사람이거나 현재 복무 중이거나 이미 복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건 성폭력이에요. 그들도 이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죠. 성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기구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몰아가죠. 아시잖아요. 그들이 직접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시온주의자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이건 정말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아랍인이며 시온주의자인 부모님께 반항했던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저는 그분들이 단지 이슬람 혐오적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가져온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를 저에게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한다고요. 상황이 다르다고 믿었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옳았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틀렸죠. 그리고 성폭력이 당신과 어쩌면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한계선이었다고 말했는데 언제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나요? 언제부터 내가 잘못된 편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나요? 부모님이 뭔가 보내신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저와 점심을 드시며 그분들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실제로 이라크에서 해병대와 해군의 아랍어 통역사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0년, 2011년쯤까지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여하셨죠. 즉, 내 아버지 해병대에 근무하셨던 거구나. 현역이었고 방위산업체 계약직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가 저한테 말했어요. 들어봐. 네가 온라인에 올리는 것들에 대해 들었고 네 엄마가 네가 이 말을 꼭 나한테서 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했다고 하더라 라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일은 제가 이라크에서 이라크인들이 다른 이라크인들에게 했던 일과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 아이시스가 되어 시아파,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온건 순위파들에게 했던 일과도 같습니다. 강간과 신체 훼손이요. 이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저는 직접 봤어요. 이게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맞아요. 그게 범행 수법이죠. 그때 그 사람을 믿으셨나요? 네. 그리고 언제부터 극단주의자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어느새 그들 중 한 명이 되어버렸고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여러 순간이 쌓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자주 말하는 결정적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때가 바로 같은 해 10월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당시 여자친구와 친구들과 함께 샌디에고에 있었어요. 우리는 술집을 옮겨 다니고 있었고 신호등 앞에 멈췄어요. 우리가 빨간 신호에 멈춰 있을 때 옆에 약 4핏 반쯤 되는 전기암 같은 것가 있었고 그 위에 인질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인질들의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건 온라인에서 봤던 영상들이었어요. 토론토나 뉴욕시에서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훼손하는 장면이었죠. 인질들의 포스터를요.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과 피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포스터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이게 제 내면의 대화였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지하는 것들로 형편없는 인간일 수 있지만 인질 포스터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일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납치된 사람 포스터를 찍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요.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요. 잃어버린 강아지 사진에 그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고 누가 그렇게 하면 괴물이라 불리며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할 거예요. 왜 무고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걸 반대하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와, 저는 제 편에 점점 더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캔디스 언스와 앤드류 테이트처럼 제가 항상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혐오했던 더 역겨운 인물들을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저와 같은 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 했어요.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m I like 제가 싫어하는 특징이 제게도 있나요? 내가 바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와, 이런 정신적인 여정을 떠났다는 게 정말 통찰력 있네요. 이 문제를 언제 극복하셨나요?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과정이었죠. 정말 긴 과정이었어요. 알다시피 처음에는 2024년 여름쯤 저는 정말로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요. 2024년 5월쯤 제 개인 페이지에서 모든 걸 내렸거든요. 제 이름조차도 제 개인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두 게시물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와, 그거 말고는 정말로 제 자신만의 개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런 걸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당신은 그들에게 좋은 병사였군요. 그래요. 당신은 멍청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당신이 똑똑해서 그 입장도 주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건 알다시피 많은 경우를 따로따로 골라내서 마치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잠깐 중립적인 입장에 되었을 때 진짜로 한 3주 정도 는 중립적이었어요. 당신은 나는 중립이야. 진실은 어디에나 있어. 라고 생각했죠. 거의 정상적인 감각이 천천히 다시 제 안으로 스며든 것 같았고 이제는 사물을 보고 반응하는 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은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걸 스스로 해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한 사람에게는 공을 돌려야겠어요. 탈론의 오렌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고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요. Traveling Israel 채널의 오렌이에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그분 영상을 틀어만 두고 있었거든요. 그는 1947년 유엔 분할안이 아랍인들에게 거부되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아랍인도 집에서 쫓겨나거나 전투로 인해 추방당하거나 도망쳐야 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 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 전쟁이 시작되면서 강제 이주가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단 한 명의 아랍인도 그들이 선택한 집단 학살,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도망쳐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와,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상황이 변하고 있네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더 행복해지고 계신가요? 제가 마침내 시오니스트라는 사실을 공개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제 잠깐 만나서 제가 회당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콥트 기독교인인 당신이 시나고그에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샤밧에 회당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네, 그리고 휴대폰을 켰더니 팔레스타인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몰래 하시는 거군요. 그들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유튜브 영상 제목만 보고 클릭 안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폭발했어요. 제목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히틀러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위에 적힌 글에는 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는 히틀러를 신뢰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5월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던 3월까지 저는 점점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예전만큼 소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비록 거의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었는데도요. 하지만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샤밧을 마치고 나왔거든요. 정말 사랑스럽고 친절한 분들과 함께였어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모인 회중이에요. 제가 처음 유대교 회당에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제 보스턴 문신을 보고 넌 잘생긴 청년인데 왜 그런 걸 했니? 라고 하셨어요. 딱 유대인 엄마 같네요. 그분들은 정말 다정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접하게 돼요. 저에게 생각해보라고, 사랑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요. 사랑, 미움, 미움, 미움. 그는 저에게 히틀러가 옳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더는 못하겠다고 느꼈죠. 한쪽 발은 과거에, 한쪽 발은 여기에 두고 살 수 없어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건 신이 이 일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모두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니 사실 그날 밤에 소파에 앉아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빠졌어요. 왜 굳이 신경 써요? 알잖아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참고로요. 만약에 뭔가가 해롭다고 느껴지면 그냥 빠지면 돼요. 굳이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를 그 상황에서 빼면 돼요. 네, 왜냐면 만약에 제가 그들에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죠? 만약에 제가. 맞아요. 대립하고 싶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왜 그들에게 틀렸다고 설득할 기회나 계속 나무라고 하겠어요? 만진 말이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점점 자신을 떼어내기 시작하셨군요. 그리고 언제 실제로 당신이 이제 혐오자가 아닌 것에 그치지 않고 시오니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그날 밤이었어요. 제 친구들을 모두 차단했던 그날 밤에 제 개인 페이지에 엄청 길고 솔직한 고백 영상을 올렸어요. 아직도 그 영상은 올라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았지만 영상은 거의 20분이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친구들에게 이게 내 이야기고 내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친구들,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게 내 솔직한 감정이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도 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괜찮다면 나는 여기서 설명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날 밤에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꿔버렸죠. 내 인생을 폭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친구들도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수류탄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말했잖아요. 타라. 그리고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친구 몇 명이 있었지만 친구가 없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외롭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고자 그 페이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AI 영상만 만들고 얼굴은 많이 안 드러낼까 고민했어요. 일이 흘러가던 중 친구 차그샤프를 만났어요. 혹시 그녀가 본다면 차깃에게 인사 전합니다. 그녀가 20분짜리 영상을 5분 요약본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라 격려해줬어요. 그게 처음 누군가가 저를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가 정말 저를 세상으로, 그러니까 옹호 활동의 세계로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기분이 어때요? 안도감이 들거나 마음이 가벼워졌나요? 예전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나요? 한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느끼셨을 텐데 지금은 그때와 어떻게 다르신가요? 제 질문 이해하시죠? 제가 예전에 한 모든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좀 이상한 방식이기도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일에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옳은 이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방식에 거슬러서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걸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고요. 그쪽과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죗감이 있었나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확신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계속 부당한 것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는 단순히 육체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뻔한 거짓말조차도 정당화해야 해요. 그들이 내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그걸 아닌 척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주장 등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의에 정당성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다고 느꼈던 거군요. 분명히 제가 거짓된 생각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 심한 선전이 있었어요. 도저히 저도 할 수가 없었죠. 당신도 알았겠지만, 저는 이건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빛의 편에 섰을 때 힘의 편에 섰을 때 그런 끌림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그 안에 있다고 느끼세요? 우선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요. 정말 딱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코 저에게 그들을 위해 거짓말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요. 제 생각엔 실수를 고치려다 가끔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군인이 동상을 훼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싸우고 싶어 했어요. 알겠죠? 그 일은 우리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를 대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의 대응은 제가 반대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콥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학살당할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제 친구들이 가장 먼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제 친구들이 저에게 직접 말해준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동포들이 이집트에서 학살당하고 있을 때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이집트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 피트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거네요. 네, 무슬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요. 기독교인과 무슬림 갈등을 일으키려고요. 그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당신의 부모님은 물론 다르게 말씀하셨죠? 물론이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더 좋은 말이 안 떠오르는데 제 인생이 좀 정신없지만 좋은 의미예요.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해요. 그 일은 제게 큰 성취감을 줍니다. 당신과 이렇게 대화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엔 인터넷에서 싫어했잖아요. 맞죠? 제가 화면에 나왔을 때 당신이 외친 말이 궁금해요. 솔직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마음이었죠. 당신이 pitbull처럼 집요했으니까요. 세상이 그 일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바스 가족 문신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7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많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가능하면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화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던 이 남자가 오늘은 이제는 그 이름들로 문신도 하게 되었어요. 문신 전체는 못 보여줘요. 여기 비바스. 아기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 다른 건 위에 있는데 팔 운동을 많이 해서 셔츠 걷기가 힘들어요. 이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우려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아주 심한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누군가 제 사진 중 하나에 빨간 삼각형을 올려놨어요. 세상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당신을 해치려 하거나 당신의 거주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나요? 저를 해친다고요? 아니요.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네,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 그들은 제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제가 그들과 멀어질 때쯤이면 제가 이사를 갔고 그들도 주 밖이나 전국 각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개인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비교적 익명성을 유지해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강아지들이요? 제 강아지들이요. 알다시피 그들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10월 7일에 일어났다고 부정하는 일들을 어머니에게 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러니해요. 그들은 히틀러가 끝냈어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뭐가 맞는 거죠? 늘 그래요. 그래서 마이클, 아직도 증오라는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셔야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만약 당신이 정의와 해방을 강조하는 이 대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즈 아민 알 후세이니와 히틀러, 소련, 마오쩌둥의 중국 등 모든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권과 손을 잡아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이비 아민, 수단의 오마르 바시르. 이것은 모든 피해 굶주린 정권들과 손을 잡아왔습니다. 참고로 쿠르드족에게 가스를 사용하고 수십만 명의 이란인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사담 정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에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의를 계속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성과 비판적 사고를 접어두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마이클, 정말 멋져요.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 많은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 이스라엘에서 꼭 다시 보고 싶어요. 꼭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돌아다니고 구시가를 함께 관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밭에 저희 집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느끼셨으면 해요. 저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이클. 플레르,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